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가구입니다. 특별한 재산은 없고 국민연금 남편 100만 원과 저는 30만 원의 소득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자식들이 매달 주는 용돈으로 그럭저럭 살 수는 있었지요.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아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는 하지만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과 제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 30만 원, 그리고 자식들 용돈과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사라지긴 하겠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며칠 전 유족연금 신청하러 국민연금 공단에 갔더니 남편 유족연금과 저의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만 62세부터 받기 시작한 국민연금을 몇 달 받지도 못했는데 포기하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알베르토 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러 가셨다가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유족연금의 숨겨진 비밀 3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유족연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께서 그동안 받아오셨던 남편 100만 원과 아내 30만 원은 국민연금의 3가지 종류 중 노령연금에 속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의뢰인께서는 이제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과 본인의 노령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 3가지 연금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유족연금의 첫 번째 숨겨진 비밀입니다. 현재 오늘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남편의 유족연금은 생전에 받으시던 노령연금 10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노령연금은 30만 원인데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시면 그래도 남편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18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분께서는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과 자신의 노령연금 30만 원 플러스 남편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을 더하면 48만 원.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할까요? 당연히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시고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을 선택하셔야겠죠. 따라서 그동안 10년 이상 열심히 납부했던 아내분의 노령연금은 몇 달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다음, 유족연금의 숨겨진 비밀 2번째는 유족 범위의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지만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몰아서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연금 순위를 설명드리면 1순위 배우자, 2순위 25세 미만 자녀, 3순위 60세 이상 부모, 4순위 19세 미만 손자녀, 5순위 60세 이상 조부모 순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텐데요. 만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60대에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음 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2순위에 해당하는 사망한 60대 가입자의 자녀 나이는 25세가 넘었지만 미혼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3순위인 부모는 생존해 계실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니 조부모는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배우자가 없다면 유족연금을 받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는 가입자 사망 시 남은 연금을 지정한 누구에게나 지급이 가능한 것과 비교한다면 좀 불합리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유족연금 지급이 안 된다면 장례비 정도의 사망 일시금을 친척 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 일시금은 기준 소득 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소득 월액이 약 268만 원이므로 4배에 해당하는 약 1,072만 원을 사망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유족연금의 숨겨진 비밀 세 번째는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소멸됩니다. 만일 노령연금 100만 원 받던 남편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60만 원을 받던 아내가 재혼한다면 그동안 받던 유족연금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중단과 소멸의 의미인데요. 만일 재혼 후 다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다시 혼자가 되었을 경우 재혼으로 유족연금이 중단되었던 것이라면 다시 받을 수 있겠지만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 후 유족연금을 받으시다가 재혼을 하시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 등을 권할 때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족연금의 중복수급 문제, 기초연금 탈락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문제, 지역 건강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를 절대로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급 시기와 추납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이 처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전업주부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었는데 노후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임의가입으로 10년이나 납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의 유족연금과 저희 국민연금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요? 참, 내 돈 한 푼 안 내고 기초연금은 30만 원씩 주면서 의무가입시킨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 화가 나네요. 아무튼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노인들을 위한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